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저희가 이슈별로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시작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급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3% 넘게 밀리면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우리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불확실성 해소됐으니까 좀 한시름 놓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코스피, 코스닥 0.15%에서 0.2%로 올랐고요.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또 강화가 됐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대주주 양도세 하향을 철회하는 청원까지 지금 등장을 했던데 이런 분위기 안에서 8월에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인지 앞으로의 8월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원래 8월은 이제 휴가철이죠. 맞아요.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다 휴가를 갈 거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조금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 좀 세 가지 이슈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뭔가 기대감으로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니 오히려 더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동반 출현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외 관세 본격화도 조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캐나다, 대만 등에서 지금 이제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서 지금 추가적인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 및 제조업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6월 PCE 물가 지수를 보니까 이제 관세 영향에 받는 품목들 중심으로 좀 이제 물가의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이런 약화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사실 지금 8월 1일이 되자마자 뭔가 손에 손잡고 지금 악재들이 똘똘 뭉쳐서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환율이 한 1,4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8월은 조금 조정을 불가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온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마 현금을 100%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 종목들에 물려 있거나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정은 조금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여기서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시면서 이제 주도 섹터의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월 초나 금요일에 뭔가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확실히 조정은 오겠구나.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단순 기술적 반등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일부 실적주들 이제 기존 주도 섹터에서 다시 조정에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현금 보유를 하면서 8월은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8월은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 조정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같이 그럼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 그동안 좀 못 샀던 종목들 단기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좀 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에 피해보는 게 좋을지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네,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종목 기준으로 보면 못 올라온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오늘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시장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사실 뒤엎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업과 업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만기약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현재 시점에서 현재 뭐 1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종목들을 전부 다 덜어낸다라는 것은 살짝 부담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이었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렸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을 조금 더 보유를 하시다가 되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현금 비중이 남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무리하지는 않고 있어라고 한다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현금을 일부라도 좀 확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한 앞으로의 호황이라든지 좋은 장밋빛 전망은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시장이 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많이 밀린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에서는 살짝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그래서 오늘 많이 밀려서 우리가 대응에 대해서, 대응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평소에도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현금을 일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급하게 남은 오후장에 매도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일단은 되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좀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책 기대감의 수혜 기대감이 높았던 증권주, 금융주와 지주사 종목들의 조정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닝보다는 또 배당 확대를 기대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담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이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쉬어갈 때 배당을 좀 기대하면서 담는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좀 비슷합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라든지 정부의 뭐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뭐 추후에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면 반드시 철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서 주주환원책이라든지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세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객관적인 지금 내용 자체가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기준으로 본다면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친화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대반등을 주겠지만 지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이 세제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제도 좀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리면 그 세제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장후반부에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본다면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약손실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반등이 좀 나올 땐 줄이는 게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분할 매수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지 수익이 나고 계신지 손실이 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독자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큰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홀딩하고 그리고 신규 접근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담기보다는 좀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큰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이 최근 엔비디아를 불러서 보안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압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오늘 SK하이닉스의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5% 넘게 밀리면서 현재 25만 8천 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30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또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수급이 다 몰리면서 SK하이닉스가 좀 주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언제쯤 좀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항상 HBM 좋게 보셨잖아요. 일단 지금 뭐 중국 판매 이런 차질 가능성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결국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 단기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분기 실적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 또 AI 관련 투자 확대를 한 바에 있죠. 그래서 중장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지금 조정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런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단기 관점이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조금 천천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중순경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의견 하향 이후로 지금 약세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 관점이라면 뭐 변한 게 없어서 뭐 지금부터 혹은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24만 원, 23만 원부터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23, 4만 원 부근부터는 천천히 매수하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잘 지켜줬는데 현재는 7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3% 가깝게 밀리면서 6만 9,300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7만 원 선이 무너지고야 말았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는 당분간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삼성전자는 전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6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서 10%씩 하락하는 성격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만 9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밴드를 잡아가지고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우리 시장에 나왔었던 내용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없었던 기업인데 이번에 테슬라 쪽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따내오면서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게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발 수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판매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은 전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전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가 동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과 7만 원대였다라는 것은 시장과 동조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은 그 레벨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반 경직이 저는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가 이하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남북 경협주들 트레이딩 유효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윤혜림 대표님,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어제 JST나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도 현재 JST나 1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생쇼에서도 많은 매니저님들이 남북 경협주들 또 편입을 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이 테마의 피난처가 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트레이딩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지금 경협주들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종목들 많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해지 관점으로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지금부터 다시 본다면 지금 모양이 좀 예뻐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혹은 뭐 아난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집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난티와 현대 엘리베이터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남북 경협주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해지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피난처가 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현재도 스피어와 HVM이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스피어가 미국 스페이스X와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바로 그냥 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최근 시장에서 우주항공 섹터는 정말 소외받았던 섹터인데 최근 보니까 이제 좀 숫자, 실적도 좀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세가 좀 연속성 있게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수가 정상화가 된다면 네.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온 내용들,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굉장히 큰 대규모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정말 큰 수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이제 사명을 변경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모멘텀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HVM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 실질적으로 그 납품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테마성을 가지고 지금 우주항공 쪽과 남북 경협주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왔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 우주항공이 단기적으로 매력적일까라고 한다면 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견조한 상황에서 우주항공 쪽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전 시세 연속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피어라는 기업은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꽤나 남아있고 지금 뭐 HVM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자리, 차트상 모양새는 잘 만들어놨고 뭐 세트랙I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은 시세의 연속성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 실적 발표를 마무리한 조선주로 지금 증권가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대비한 대한조선으로 워낙 지금 수급이 몰려있기도 하고요. 한화오션만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혜림 대표님, 항상 조선주 전략 여쭤볼 때마다 조정이 기회다라고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의 기회입니까? 조선주를 지금 1년 내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조선주도 여전히 앞으로도 더 좋다. 다만 여태까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이제 조정이 올 때 단계별 수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약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한동안 앞에서 나왔던 조정 기간에 비해서는 아직도 주가가 조금 높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선주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미국 협력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시장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 여전히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기회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안에서 LG 생활건강이 급락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6% 넘게 밀리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82분기 만에 화장품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지금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화장품 섹터는 또 실적 기대감이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은 LG 생활건강만의 그 개별 이슈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투심 전반적으로 좀 위축시킬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LG 생활건강에도 좀 더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LG 생활건강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LG 생활건강이 뭐 화장품 전반적인 업종 자체를 하방으로 끌고 내릴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뭐 관광 쪽에 대해서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과 K-뷰티 기업들의 그런 기술력과 상품성을 고려해 본다면 전 지금 조정이 나올 땐 어느 정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LG 생활건강 같은 기업보다는 그래도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뭐 펌텍코리아라고 하는 이 용기를 만든 기업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하게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한알령 해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펌텍코리아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들은 눌림이 좀 나왔을 때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오늘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분할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현금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굳이 종목을 추천한다면 오늘 효성중공업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장이 좀 하락과 조정이 이어진 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하는 섹터와 종목을 지금은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 지금 급증하고 있으니까 뭐 이 지금 변압기 뭐 이런 전선 전력기기 쪽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11선에서 1차 매수, 21선에서 2차 매수, 그 이후에서 뭐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로 간다면 뭐 단기에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0만 원, 손절가는 10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바로 FS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쪽 기업이고요. 뭐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부 다 올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돼서 눌림이 좀 나올 때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냉매라든지 삼성의 미국에 대한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ST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효성중공업과 FST 이야기 나눠봤고요. 남은 5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장등 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